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발표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경제 전망, 올해의 성장률 아시아 전체 5.0%, 인도 7.0%, 중국 4.8%, 한국 2.5%로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고 리스크 요인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하고 같습니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하고 46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합니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ing Inflation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과 느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ADB는 7월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과 수출 호조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ADB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강한 수요가 아시아에서 중요한 순풍이 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대만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국에 유리하지만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국가도 현재의 반도체 호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지역 성장은 인도가 계속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 7.0%, 내년 7.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 경제가 1분기에는 다소 주춤했지만은 농업과 산업활동의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4.8, 내년 4.5%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5% 성장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매 판매액은 여전히 낮고 주택 시장은 아직 안정화 조짐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있고 정책 지원과 수출 회복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필리핀은 올해 6.0%, 내년 6.2%의 성장률을 전망했고 인도네시아는 올해와 내년 모두 5.0%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베트남의 성장률은 올해 6.0, 내년 6.2%로, 태국은 올해 2.6%, 내년 3.0%로 전망을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올해 4.5, 내년 4.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5%, 내년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며칠 전 IMF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를 했는데 동일한 성장률입니다. 이는 기재부와 OECD가 제시한 전망치인 2.6%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전망치하고는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5%, 내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인공지능 즉 AI에 필요한 대용량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칩 판매에 힘입어서 올해 첫 5개월 동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5%나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영향 지속과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올해 2.9, 내년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에 비해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통화 긴축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이 둔화해서 물가가 점차 안정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ADB는 여러 국가에서 우려의 대상이었던 인플레이션이 긴축 통화 정책과 글로벌 식량 가격 완화로 인해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위험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및 내수 침체 지속,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 등을 꼽았습니다. ADB는 아시아 경제가 하방 위험이 커졌음에도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견고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고조, 무역 분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취약성, 기후의 이상 변화 등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라니나는 더 많은 강우량과 더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상방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주요국 특히 미국의 선거와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전망을 흐리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잠재적인 확대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을 포함하여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 분열은 다시 한번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상품 가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어 중국의 성장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악천후와 기후변화의 영향은 농산물 생산을 위협할 수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발전은 엘니뇨가 끝나고 동남아시아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 더 낮은 기온과 더 많은 비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라니냐가 올해 하반기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은 완화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은 정책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통화정책 결정의 30%는 정책금리 인하였으며 2024년 전체의 14%와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에서는 지난해 대부분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서 4.5%로 떨어지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2번 인하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같은 기간 38%에서 올 5월 11.8%로 떨어지자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도 완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예상해서 정책금리를 오히려 소폭 인상했고, 인도네시아는 통화지탱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채 비율은 다소 완화됐지만은 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평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약 47%로 4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실한 성장은 기본적인 적자로 인한 상승 압력을 계속 상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고위험 국가들은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공공부채는 기본 수지가 2010년에서 2021년 국내 총생산의 평균 4.5%의 적자에서 2022년 3.7%로 점차 개선되다가 2023년 0.6% 흑자로 돌아서면서 2022년 정점에서 완화됐다고 보았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2024-2025년에 GDP의 70%로 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은 2020년에서 2023년에 41%에서 무려 62%의 재정 수입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오스의 재무부는 GDP 대비 공급 및 공공부채 보정 채무가 2022년 112%에서 2023년 108%로 감소했고, 부채 상환액은 재정 수입의 5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성장 전망은 소폭 개선되었지만은 여전히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제 4월 예상보다 1분기 늦은 3분기 말부터 통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 지역 성장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보았고, 기대에 부응해서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6월의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통화 완화가 초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